안녕하세요. 최현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세 가지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보험 청약을 하시는 시점에 내가 이 보험을 진짜 잘 가입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후회는 보험료가 이제 납입이 되는 문자가 오셨을 때마다 이거 진짜 내가 잘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후회는 본인이 이제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기셨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 때 그때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분도 유병자분들도 후회 없는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이 코너를 시작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유병자라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고요. 소득 하위 20%는 10명 중 8명이 유병자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유병률이 96%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병자들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의 연령별 가입률 현황을 보면 10세 미만인 경우에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는 81%, 80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계신데 50대가 넘어가시면서 60대는 46%, 70세 이상은 9.7%밖에는 가입이 안 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실손보험료의 갱신 위험률이 갱신되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병률이 높다 보니 내가 당뇨나 혈압약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셔서 가입 못 하신 경우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해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재해나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고요. 나머지는 90% 정도가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원인을 크게 봤을 때는 독보적인 1위가 암으로 인한 사망이 27%시고요. 심장질환이 10%, 뇌혈관 질환이 8%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3대 질병에 대한 사망률이 47%에 육박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혈관 관련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유병자 고객님이시라면 3대 진단비의 보장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더 아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발병률로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100%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시작을 해서 특정 뇌혈관 진단비는 70%,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에 대한 확률은 55%시고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대한 확률은 15% 정도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뇌졸중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밖에 가입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넓은 범위로 못 하셨지만 지금은 100%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혈관이 막히던 터지던 초기던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질환의 확률을 봤을 때 100%인 심장질환으로 시작을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81%, 특정 허혈성 진단비는 뇌졸중 진단비와 비슷한 프로스가 되시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뇌출혈 진단비와 비슷한 확률로 지금 지급이 되고 계신데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이 되게 되시면 우리가 심장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으시게 되시는데 협심증으로 인해서 진단 받으셨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에선 지급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100%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수술비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실 수 있다면 유병자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암에 대한 발생 통계를 봤을 때 총 유병자 수 중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확률은 21%시고요. 위암에 대한 확률은 15%, 그리고 대장암에 대해서는 13%, 남자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되시고요.
유방암에 대한 경우는 11%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게 되시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갑상선암과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서 보장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외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도 준비하시게 되시면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를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 치료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항암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화학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인데 암세포에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세포가 뭐 탈모가 생긴다거나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거나 전신에 너무 그 전신에 힘이 없어지셔서 그런 계단도 못 오르시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그 원인 물질에 항암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내 건강한 세포는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만을 사멸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사실 화학항암제보다는 표적항암제가 치료비가 더 고가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억제 물질은 억제하기 때문에 내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서 암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 반면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이 면역항암제에서는 더 필요하시게 되겠죠. 지금 올 9월부터 사실은 표적항암제가 담보가 새로 출시가 돼서 계속 받는 표적항암제까지도 유병자님께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령자님이나 아니면 유병자님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지사항이 해당이 돼서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 하시고 많이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이 325 간편보험은 간편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3가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 여기에는 제왕절개가 포함되시고요,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 때 가입 가능하신 보장 내용을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암, 대장전막내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되시는데, 사실 이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는 이제 종료가 되셔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수술비는 계속해서 내가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손해서 내가 계속 갱신돼서 나중에 실손이 내가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폭탄이 되는 시점에 되더라도 수술비 특약에서 계속 수술비를 받기 때문에 내가 큰 수술을 받을 때마다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0일대 질병 수술비와 21대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포함한 1호종 수술비까지,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비를 더 고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특약까지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돼서 간병 일단 가입이 안 되신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내가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어쩔 치료 중이라도 이 325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간병인을 지원받는 입원 일당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간병인 일당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죽기 2년이나 3년 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땐 결국 내가 병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데, 그때 가족에게 간병에 대한 부담 주지 않고 내가 간병인을 무료로 케어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더군다나 내가 약을 먹고 치료 중인 유병자라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병 일당까지 가입 가능하신 내용으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사실
나는 325에 유병자인데 325에도 걸려서 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3일보험이나 원큐 간편보험도 가능하시니까 이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간편보험은 사실 두 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물어보지 않지만 제일 많이 325 간편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2년 안에 입원 수술에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 수술이 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한 3일 간편보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3일 간편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내용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10대 고해감 진단비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수술비는 계속 받으시는 특약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비가 제일 많이 지급되시는 건 수술할 때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병자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담보들이 가능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서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나는 325에도 걸리고 3일에도 걸려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원큐 간편보험에서는 5년 이내 암으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입원 수술 받은 사실이 없다면 암에 대한 준비와 재진단암에 대한 준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수술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좌석이 없다고 버스를 놓치실 건가요? 버스를 타보시고 내가 서 있다가 자리가 나면 앉으시면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5년 안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3일 원큐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가 내가 3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325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 때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간병인 입원 일당입니다. 저는 간병인 일당을 굉장히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으로 치료한다던가 중대 질병으로 치료를 해서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입원 일당을 5만 원을 가입했다 해도 간병인을 쓸 때는 5만 원에서 6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 비용을 내고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특약은 다치던 아프던 입원을 하기 전에 이틀 전에만 미리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료로 간병인을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내원을 해서 시작을 했다면 다음날 10시까지가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그 비용이 지금 12만 원이 육박하는 비용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는 일당만 받지 않으시고 간병인을 사용하시거나 간병인 그냥 안 쓰고 싶다면 일당을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특약이시거든요. 보험료로 봤을 때는 40세 기준으로는 4만 원 정도 되시고요. 50세 기준은 남자분은 4만 1,000원, 여자분은 5만 1,000원. 그리고 60세 분은 9만 3천 원, 7만 9천 원, 여자분은 이렇게 여성분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금 보험료에서 비교해 보시듯이 40세의 보험료와 60세의 보험료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지금 40대는 3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는데 60세 남성분 같은 경우 9만 원대로 올라가세요. 그 배수를 보면 3배 이상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어릴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유병자라면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에서 빨리 차를 잡아 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유병자 상품이지만 페이백이 가능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암 진단이나 뇌졸중 진단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게 되시면 페이백으로 인해서 18년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납입 면제 사유가 3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돈을 목돈으로 648만 원, 8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용적인 거를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별로 그러면 간편보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뇌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 그 면책이 90일 면책이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면책이 없이 바로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암진단비도 1년 이내에 50%로 감액 지급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50% 감액 지급이 되는 암진단비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만 50%
감액이 되시면서 암 진단비는 90일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되실 수 있는 보험사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수술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수술할 때 내가 병원비 지출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뭐 협심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당뇨나 혈압 환자, 유병자분들 같으신 경우에 내가 혈관 질환으로 나중에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심장 수술이나 뇌혈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반면 이 보험사들은 지금 심뇌혈관 수술비가 아예 가입조차도 안 되시는 보험사.